엔비디아로 2천만 원 벌었는데 양도소득세 400만 원 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이 방법만 이용하시면 양도소득세 0원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으로 수익 내고 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니까 나 해주식 팔았는데 신고해야 되나? 양도세 얼마나 나오지? 하면서 급하게 검색해 보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서 해주식 대박 났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 시작했는데 막상 수익이 나니까 친구들이 너 세금 계산해봤어? 양도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걸려. 이런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당황하신 분들, 저도 완전 똑같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30% 정도를 넣었는데 엔비디아로 처음 큰 수익 내고 나서 와 이제 부자 되는 건가? 이러고 있다가 연말에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수익인데 양도세가 무려 400만 원, 20% 넘게 나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거 모르고 투자하면 완전 손해보겠구나, 무조건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문제는 검색해도 정보는 다 제각각이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세무사 상담받자니 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2천만 원 수익이어도 방법에 따라 세금을 0원부터 4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작년에 세금 200만 원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다시 해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결국 절세한 돈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5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써본 방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양도세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양도소득세와 무세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매도가격 빼기 매수가격 빼기 수수료 빼기 250 곱하기 22%,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무세라는 건 이 계산 결과가 0원이 나와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를 말해요. 즉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엔비디아를 1,000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팔았다면 수익 2천만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세금 곱하기 22% 하면 385만 원이에요. 썸네일에서 보여줬듯 약 4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산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산 방법을 기본으로 아셔야 앞으로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세금 계산 기준일은 매도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 평일 기준 매도 후 2일 뒤예요. 12월 31일에 팔면 결제는 다음 해가 되어서 올해 절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올해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월 25일 전에는 파시는 게 안전해요. 그 다음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파는 것이에요. 수익 났네? 팔자. 엔비디아 올랐네? 또 팔자. 이런 거. 보통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미리 안 세우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한 기사 자료도 있는데요. 작년에 해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추징당한 사람들이 무려 몇만 명이래요. 하지만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같은 2천만 원 수익이어도 방법에 따라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 합법적으로 0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찾아봤는데 250만 원 기본공제 최대 활용이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법일 텐데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합법적인 무세 구간이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그럼 고민 없이 250만 원까지 팔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일단 조금 더 들어보세요.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잘 되기 위해선 매도 타이밍 조절이 필요해요. 이 타이밍 조절은 간단한데요. 연말 기준으로 총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9월에 이미 200만 원 수익을 실현했다면 연말까지는 50만 원 미만으로 추가 매도하는 거죠. 그럼 올해는 무세, 내년에 250만 원 미만으로 매도하면 또 무세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수익난 주식과 손실난 주식을 같이 팔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수익난 주식은 팔고 싶고 손실난 주식은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안 팔게 되거든요. 하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정반대예요. 같은 해에 손익을 함께 실현해야 절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엔비디아에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테슬라에서 500만 원 손해보고 있다면 그냥 엔비디아만 팔면 165만 원 세금이에요. 하지만 테슬라도 같이 팔면 55만 원 세금이 돼요. 세금이 무려 110만 원 차이 나죠. 이게 바로 수익난 주식과 손실난 주식을 같이 팔았을 때의 위력입니다. 12월 말까지 수익과 손실을 비교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좋은 게 포트폴리오 정리도 되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가족 증여 방법인데요. 전에 많이 쓰시던 이 방법이 올해보다 위험해졌거든요. 국세청에서도 괜찮다고 했던 방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 바뀌었어요. 제일 큰 부분은 부부간 증여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부간 증여에도 증여세 때문에 복잡했는데 이제는 6억 원까지 10년간 무세로 증여가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요? 남편이 엔비디아 주식 5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수익이 2천만 원 났다고 해봐요. 그냥 남편이 팔면 385만 원 세금이 돼요. 하지만 부인한테 일부 증여를 하고 각자 팔면 남편 1천만 원, 부인 1천만 원씩 수익 실현했을 때 남편은 165만 원, 부인은 165만 원, 합계 330만 원이에요. 앞에 했던 시뮬레이션보다 55만 원 절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탈세 목적 증여로 의심할 수 있거든요. 가족한테 넘겨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내가 수익을 낸 금액 그대로 세금이 결정돼요. 그럼 괜히 복잡하게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급하게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증여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손익통산이나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법 쓰셔야 돼요. 자녀가 성인이면 자녀에게도 증여 가능해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무세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만약 부부와 자녀 2명이면 각자 250만 원씩 기본공제 받으니까 연간 1천만 원까지 무세로 실현 가능한 거예요. 단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증여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혼자인데 하시는 분들 부모님 명의 활용하세요. 부모님도 각자 250만 원씩 기본공제 있거든요. 부모님도 1년 보유해야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환율 변동도 수익에 포함돼요. 해외 주식은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주식 가격이 오른 것 말고도 달러 가치가 변해서 생기는 수익이나 손실도 세금에 포함돼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를 200달러에 사고 250달러에 팔았어요. 주식 가격만 보면 50달러 올라서 7만 원 번 것 같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달러 값도 올라서 2만 원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총 9만 원을 번 거예요. 반대로 떨어지면 생각했던 수익보다 더 금액이 적겠죠?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간단해요.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거래 내역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매수일 환율, 매도일 환율 모두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게 환율 하락으로 손실이 났다면 그것도 양도세 절감하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증권사별 세금 계산 방식이에요. 250만 원 안에서 잘 팔았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증권사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법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세법은 똑같은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입선출법과 유동평균법. 같은 주식을 여러 번 샀어요. 평균 가격은 20만 원이고 2021년에 10주를 팔았다면 수익이 0원 같잖아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제일 먼저 산 10만 원짜리를 팔았다고 봐요. 100만 원 수익인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가가 계속 올랐다면 선입선출법이 유리해요. 싼 가격으로 판매가 된 거니까 수익이 적게 나와서 세금도 적어지거든요.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랐다면 이동평균법이 유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증권사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요. 같은 거래를 해도 증권사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꿀팁은 하나 드릴게요. 투자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쓰는 증권사가 어디 방식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쉬운 방법은 고액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바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계산 방식 때문에 연말에 어느 증권사에서 매도할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절세에 유리한 쪽에서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1단계, 연초에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세금도 함께 고려하세요. 올해는 얼마까지 수익 실현할 건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2단계, 분기별로 손익을 체크하세요. 수익이 250만 원 가까워지면 속도 조절을 하거나 손실 종목과 함께 정리를 계획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특히 큰 수익이 예상되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게 좋아요. 4단계, 12월쯤 되면 최종 점검하세요. 환율 변동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손익을 계산하고 12월에 최적의 매도 전략을 실행하는 거예요. 5단계, 본인이 쓴 증권사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선입선출법인지 유동평균법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별 서비스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각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양도세 계산 방식 도움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계산해줘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세금 관련 이벤트도 해요. 신고 대행 서비스나 세무상담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몇백만 원씩 절세할 수 있어요. 특히 투자 금액이 클수록 효과가 크겠죠?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매년 반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괜히 위험한 탈세 방법을 쓰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이런 정석적인 절세법을 쓰는 게 훨씬 안전하죠. 세금을 낸 만큼 벌었다는 건 투자를 잘했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아예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더 들어주시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볼게요.